네, 첫 번째 작전명이 나왔습니다. 희미해지는 저PBR 불꽃인데요. 일단은 저PBR 관련 종목들이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갈지 혹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규수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곧바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일단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밀렸던 부분들이고 이 저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대형주였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도 쉬어가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큰 호재는 안 나왔고 그냥 평이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죠.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증시가 밀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나 저 PBR이라고 하는 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소간의 실망감이 있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나옵니다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실망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시장에서는 뭐 5월 달 이후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뭐 5월 달 이후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4월 달 총선이 있기 때문에 뭐 3월 중순에서 3월 하수, 3월 말 늦어 뭐 빠르면 뭐 4월 초 정도까지 보겠는데 대충 한 3월 중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꺼지면서 증시가 밀렸고 종목들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흐름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하방 경직이 나고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추가적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부각이 될 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저 PBR 관련 일부 종목은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가 살아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조정 장세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PBR 세미나 관련해서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5월을 전후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미나 자체가 5월이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도 아마 총선을 겨냥한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상 정부의 정책 자체가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책 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5월 달에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3월 말 정도 선에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기대치보다 너무 낮은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그 새로운 추가적인 내용들이 확정 발표가 되기 전에 뭐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 뭐 강제성을 가지고 지금은 기업들한테 자율성을 가지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단행합니다만 네. 아마 약간은 강제성을 띠는 그런 어떤 대책들이 뭐 고민되고 있다 내지는 검토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네. 말들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걸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 PBR 관련주들은 2월 말 3월 달 정도 선에서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 그리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그런 시점부터는 저는 저가 매수는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지주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은행주들과 금융주들은 우리가 약간은 대응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저 PB와 관련주가 앞으로 이제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우량주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중장기적인 결과는 뭐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는 조금 조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은행주는 아무래도 좀 PF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해 그런 것도 주신 있고요. 걸까요? 일단 은행주들이 이번에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 네.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그다음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다소 적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주가 안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여전히 은행주들이 저 PBR에다가 역시 정부의 방침인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아마 추가적인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 은행주들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변동성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는 조금 배제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멀리 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수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지주사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에서 저PBR 조정 후에 고PBR 바이오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당장은 저PBR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바이오나 반도체, 뭐 2차 전지 쪽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못 움직일 때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으니까 그쪽에서 당분간 저는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정부 세부안이 발표되기 전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장에서는 저점에서 바닥이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저점 매수를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저PBR 밸류 프로그램 정책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것 같았지만 그 시행 시기가 한 7월 달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논의가 들어가서 12월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뒤로 미뤄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PBR 관련 종목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배당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을 2월 말로 많이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23일이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8일 나머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9일로 배당 기준일이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저PBR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의미가 없어지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배당 기준일이 29일이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저PBR 관련 종목들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일부터는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이 생각보다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저PBR 관련 종목들보다는 저는 고PBR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고PBR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PBR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저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혜택을 세제 주는 게 혜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줬었거든요. 페널티랑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제 혜택도 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일단 이게 미지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외에 시장에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됐던 것 외에 새로운 이제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의 구미를 얼마나 당겨줄지 그 부분이 약간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저PBR 관련 종목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PBR 관련주 내에서는 보시는 종목이 따로 없을 것 같고 네. 바이오주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좋을까요? 뭐 오늘 셀트리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뭐 둘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CDMO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움직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부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은 중장기적으로 저PBR 조정받을 때 모아가도 좋다. 그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를 보자고 해주셨는데 지주사. 지금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현대차를 많이 강조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그룹사이면서도 한국 경제를 또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들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살아나면서 수익, 돈을 많이 벌면서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리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장기적인 어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다라는 측면이겠고 최근에 올라올 때도 가장 강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주가가 횡보 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도 오늘도 외국인들은 뭐 연속 5일째 또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올랐고 약간은 출렁거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끝나고는 2단 상승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 중장기로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